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현미식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현미쌀 1kg 기준으로 해서 누룩 150g, 물 2리터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물을 계량할 수 있는 계량컵을 준비했습니다. 쌀은 원래 막걸리의 풍미를 위해서 맵쌀이나 찹쌀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저는 현미식초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미쌀을 이용을 했습니다. 재료가 모두 준비됐으면 먼저 쌀을 씻어줘야 하는데요. 쌀을 씻을 때는 밥을 할 때처럼 치대어 씻으면 쌀알이 깨질 수 있으니까요. 손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저어가며 씻어주세요. 고문원에 보면 100세라는 쌀을 100번 씻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100번은 실제 횟수를 뜻하기보다 아주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씻는다 라는 뜻입니다. 쌀은 쌀뜨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어줘야 하는데요. 쌀을 씻는 과정은 단순히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쌀의 칼슘이나 단백질, 아미노산 등의 수용성 물질들이 물에 녹아들게 되며 발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쌀을 씻은 뒤 약 4시간 정도 물에 불려줍니다. 쌀을 충분히 불려 수분 함량을 30% 정도로 맞춰줘야 누룩 속 효소가 전분을 당으로 잘 전환할 수 있어서 발효가 원활해집니다. 다만 너무 오래 불리면 술 맛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쌀을 충분히 불렸다면 고두밥을 찌기 전에 먼저 탈수를 해야 하는데요. 채반을 받쳐 약 1시간 정도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때 쌀을 담가두었던 물에는 수용성 성분들이 많이 빠져나와 있으니 버려주시고 쌀은 한번 가볍게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가 끝났으면 이제 고두밥을 찔 차례인데요. 찜통에는 물을 충분히 받아주시고 쌀을 고르게 펴서 중간중간 구멍을 내주어야 증기가 잘 올라와서 쌀이 골고루 잘 익습니다. 증기가 오르기 시작하면 약 40분간 찌고 이어서 약불로 20분 정도 뜸들이기를 해주어야 고두밥이 잘 완성이 됩니다. 고두밥이 찌는 동안 준비했던 누룩 150g을 물 300ml에 불려 주시면 되는데 이걸 물에 불린 누룩이라고 해서 수곡이라고 합니다. 수곡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룩을 마른 상태로 사용하면 쌀과 고르게 섞이지 않아서 발효가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누룩 속에는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같은 다양한 효소가 있는데 누룩을 물에 불려주면 효소가 활성화되기 좋은 상태로 바뀌어서 쌀의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고두밥 뜸들이기까지 끝났으면 쌀을 식혀줘야 하는데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발효에 필요한 미생물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미생물이 잘 증식할 수 있도록 온도를 낮춰주는 작업입니다. 20에서 25도 사이로 식혀주면 되는데요. 식힐 때는 선풍기 바람을 쓰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식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때는 쌀이 잘 식도록 골고루 펴준 뒤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계가 없으시다면 손등을 대었을 때 시원하다고 느껴지시면 충분히 식은 상태입니다. 쌀이 식는 동안에는 아까 수곡해둔 누룩을 소독된 도구를 이용해서 잘 으깨주어야 쌀과 고르게 섞일 수 있습니다. 깨끗이 손을 씻은 뒤 손으로 으깨도 되지만 저는 사용한 용기가 너무 작아서 누룩이 넘칠까봐 도구를 이용해서 으깨어 주었습니다. 이제 으깬 누룩과 식힌 고두밥을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발효통에 고두밥과 누룩, 물을 바로 넣어서 섞어도 술은 되지만 쌀과 누룩을 먼저 치대어주면 효소와 미생물이 쌀 전체에 골고루 퍼져서 발효가 한결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쌀과 누룩이 섞인 상태를 술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치대어진 술밥을 발효통에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발효통은 반드시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셔야 잡균의 오염을 막을 수 있고 발효가 잘 이루어져서 맛있는 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독용 알코올이 없으시다면 증기를 이용해서 습식 가열 소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발효통에 술밥을 모두 넣어주셨다면 물을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물을 총 2리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까 수곡을 하는 과정에서 물 300ml를 사용했으니까 1.7리터만 더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을 넣을 때는 술밥을 반죽한 용기를 한번 헹군 뒤 발효통에 넣어주면 용기에 묻어있는 술밥까지 깨끗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발효통 뚜껑을 닫아주면 되는데 뚜껑을 닫기 전에 통 주변에 묻어있는 쌀들을 잘 닦아 주어야 합니다. 발효통 주변에 쌀이 지저분하게 남아있으면 여기서 잡균이 번식해서 나머지 술들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 항상 발효통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알코올 발효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염기성 발효이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시켜 줘야 하는데요. 다만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장치를 해줘야 합니다. 저처럼 에어락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 장치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알코올 발효 3일차까지는 뚜껑을 너무 꽉 닫지 말고 살짝만 얹어주시면 됩니다. 알코올 발효 1일차 모습인데요. 쌀알 사이사이에 보이는 이산화탄소 기포가 보이시나요? 이 기포는 당분이 알코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따라서 발효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더 고르게 발효가 되도록 하려면 3일에서 5일차까지는 위아래로 저어서 교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반을 할 때는 너무 강하게 저으면 쌀알이 깨질 수 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쌀을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전통주는 보통 20도 정도에서 발효시켜주면 맛있는 술이 되는데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발효 속도는 빨라지지만 젖산균과 초산균이 생겨서 술에서 신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시켜줘야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막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깨끗하게 해줍니다. 2일차에도 똑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반은 발효 3일차까지는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해주시면 발효에 도움은 되는데 교반을 하루 이틀 정도 안 한다고 해서 발효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교반 작업을 깜빡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효 5일차 정도가 되면 쌀이 전부 삭아서 더 이상 떠오르지 않고 윗부분에는 청주가 생깁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교반을 해줄 필요는 없고 뚜껑을 꽉 닫아서 그대로 발효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알코올 발효는 여름철에는 약 5일 정도면 완성되지만 온도가 낮을 때는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표면에 이산화탄소 기포가 줄어들고 쌀이 퉁퉁 불어 부드럽게 삭은 느낌이 들면 알코올 발효가 끝난 것입니다. 이때 냄새를 맡아보면 술향이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이제 상등수와 지게미를 분리해주면 약 12도 정도의 막걸리가 완성되는데요. 저는 이때 실수로 구멍이 너무 작은 천을 사용해서 술이 잘 빠지지 않아 고생을 좀 했는데요. 다이소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3배 보자기를 구매할 수 있으니 지게미를 걸을 때는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렵게 술을 다 짠 후 막걸리의 맛을 봤는데요. 맛은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막걸리 맛이랑은 많이 다르고요. 설탕이나 아스파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맛은 거의 나지 않고 곡물의 고소한 맛과 알코올의 쓴맛, 신맛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레시피를 따라 하셨다면 지금 만들어진 막걸리는 12도 정도 됩니다. 술로 드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냉장 보관하면서 막걸리로 드시면 되지만 저는 현미식초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잘 소독된 발효통에 옮겨 담아서 초산 발효를 시켜줄 겁니다. 초산 발효는 알코올 도수가 6에서 8도 정도일 때 가장 잘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12도인 막걸리에 물과 1대1 비율로 가수를 하여 알코올 도수를 6도 정도로 낮춰줄 예정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어서 6도짜리 술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처음부터 알코올 도수가 너무 낮은 술을 만들면 알코올 발효 중 유해균이나 잡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술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를 높게 만들어준 후 가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초산균이 먼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종초를 조금 넣어준 후 초산 발효는 공기가 잘 통해야 하기 때문에 면포를 해주었습니다. 초산 발효 이틀차에 면포를 열어보니까 얇게 초막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알코올 발효가 덜 된 상태에서 초산 발효를 진행해서 그런지 알코올 발효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 기포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초산 발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그대로 발효를 진행했습니다. 초산 발효 1주차가 되니 초막이 더 두꺼워졌고 약간 과발효된 상태로 보였습니다. 용기가 항아리처럼 크지 않고 작은 용기일수록 발효 속도가 빨라져서 과발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초막이 너무 두꺼워지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초막을 깨주어서 산소가 잘 통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초산 발효를 시작한 지 약 10일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요. 지금은 과발효가 꽤 진행된 모습입니다. 원래는 좀 더 일찍 저어서 초막을 깨주어야 했지만 초막의 변화를 관찰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조금 늦게 깨주었습니다. 초막이 과발효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초산균의 활동이 둔해져서 초산 생성을 멈추고 결국에는 곰팡이가 생기거나 악취가 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막은 반투명하고 얇은 상태일 때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초막을 저을 때는 산소가 전체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위아래로 골고루 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을 깨준 뒤 이틀 정도가 지나 다시 얇은 초막이 생겼습니다. 초산 발효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초막을 깬 후 더 이상 초막이 생기지 않는다면 초산 발효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효가 완료되면 산소가 통하지 않도록 뚜껑을 꽉 밀봉해 주시면 됩니다. 초산 발효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돼서 발효액 1ml를 채취해서 산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산도는 페노프탈레인 용액과 수산화트륨 용액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산도가 약 4도 정도로 한 달 정도 발효된 것 치고는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6도 정도의 막걸리로 초산 발효를 진행했기 때문에 발효를 좀 더 하면 산도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발효가 완전히 끝이 나면 숙성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흔히 흑초라고 부르는 깊은 맛의 현미식초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미식초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